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긴급 영상입니다. 긴급 영상 제목은 과연 찐 반등일까? 글로벌 경기 침체 올까? 미국 주식 3대 지수 반등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적은 이 역전 차이입니다. 역전 차이는요,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노란색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시점이고, 여기 하늘색 형광색은 역전이 되고 1년 뒤에 폭락이 된 상황입니다. 2001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2002년 닷컴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 장단기가 역전이 되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2019년 역전이 됐고 우연치 않게 2020년 코로나19가 오면서 미국의 증시는 대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4월에 역전이 되면서 2023년 경기 침체의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2023년 경기 침체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경기 침체에 대한 뒷받침되는 근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번 영상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008년과 2020년에 양적 완화 QE를 진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의 유동성을 풀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08년엔 금융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금융위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돈을 풀면서 유동성을 키우면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몇 차례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풀면서 돈을 얼마나 풀었나 봤더니 거의 6년 동안 3조 1643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때 어땠습니까? 완전 V자 반등을 보여줬죠. 2020년 3월과 6월 이 3개월 사이에 미국은 대략 3조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시장에 풀어버립니다.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략적으로 5, 6년 동안 3조 달러를 풀었는데 코로나가 뭐라고 2020년 코로나가 뭐라고 근 3개월 동안 3조 달러를 풀어버립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돈을 풀어버린 것이죠. 2008년에는 6년 동안 3조 달러를 풀었는데 2020년 코로나 때는 3개월 만에 3조 달러를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금리가 0% 제로금리 상태에서 돈을 막 풀어버리니 엄청난 자산 거품이 일어나고 주가는 말도 안 되는 V자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본주의 끝판왕, 세계 경제 1위 국가입니다. 미국은 완전한 탄력적인 나라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금리를 아주 무섭게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푸른 돈이 있으니까 이 3조 달러의 푸른 돈을 어마무시하게 걷어 들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2008년에는 6년 동안 3조 달러를 풀었지만 2020년은 어땠습니까? 2020년은 말도 안 되는 3개월 만에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무섭게 유동성을 걷어 들일 겁니다. 네, 지금 양적 긴축 QT 보시겠습니다. QT는 뭡니까? QE 양적 완화와 반대로 유동성을 감축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뜻입니다. 2022년 6월 QT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1일 미 국채 300억 달러 매각, MBS 175억 달러 매각을 진행을 하면서 6월달 QT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따라서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금리 인상의 스텝도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내용을 더 붙이자면 한국은행이 미중금리 인상을
선반영하여 지금 미국 금리보다 1.75포인트로 먼저 앞선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연방은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몇 번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0.5 스텝 하겠다. 0.75 스텝 하겠다. 원래 보통 금리 인상을 0.25%만 했는데 0.5%, 0.75%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몇 번 암시를 한 기사 내용과 FOMC 발표에도 8호 의장의 발언에도 몇 번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이 과정을 한번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합니다. 경기 침체 과정이 주가가 어려워지고 경제 상황이 어려웠을 때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죠? 거의 제로 금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은행에서 제로된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합니다. 대출을 해서 어떡하죠? 이 대출을 가지고 자산을 삽니다.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자산은 말도 안 되는 거품이 생기게 되는데요. 당연하죠. 금리가 0% 제로금리니까 현금보다 가치성이 있는 자산으로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리를 가지고 자산을 무지막지하게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가격이 사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거품이 낀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를 암시를 하고 한국은행이나 미중 연방 FOMC 그리고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네,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0.25% 금리 인상을 하고 0.5%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풀었던 돈을 걷어들일 차례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QT 양적 긴축을 하면서 QT가 시작되고 채권을 매각하고 MBS를 매각하면서 지금 돈을 어마무시하게 걸어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3개월 동안 3조 달러를 풀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6, 7년 동안 3조 달러를 풀었는데 코로나가 뭐라고 3개월 동안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거품도 3조 달러 이상의 거품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빨리 단행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조금 조급한 마음으로 빅스텝 0.25% 하다가 0.5% 앞으로 0.75%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앞으로 9월까지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산의 거품이 조금씩 붕괴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사례에서 코인 루나가 조금 붕괴가 됐고, 화폐가 조금 붕괴가 되면서 그 다음에 주식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자산 거품이 조금씩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엉뚱하게 불안한 기술적 반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반등을 해서 주가의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등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으면서 반등을 한다면 제가 납득이 되고 반등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아무런 악재의 수도 없고 그냥 단면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글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적 긴축 QT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돈을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할 예정으로 전망이 되어지는데요. 몇 퍼센트든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0.5% 이상은 금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선반영해서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한국이 미국 나스닥 지수보다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금리를 1.75% 올랐다라는 건 미국도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악재 요소들 보시겠습니다. 악재 요소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WTI 선물 유가 지수가 계속 100달러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비료, 곡물, 식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급등이 지금 현재 저저번 주에 소폭 상승하면서 안정세를 취하다가 최근 들어서 1250달러를 완전 수직선으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악재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한 반등이 있다. 이 상황이고요. 그리고 엊그제 테슬라의 인원 감축으로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영양가 없는 반등이 있다. 불안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주 불안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반등해서 분위기가 상승 전환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 상승 전환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게 저는 불안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은 주가가 반등 기회를 줄 때 이 반등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익절을 하시면서 2023년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조금이나마 대비를 하시면서 현금을 조금씩 마련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현금이 산수다라는 이 명언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바닥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밑에 이쁜 가격이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시면 다음 침체기 하락장에서 투자를 하실 때 더 이쁜 가격에 더 좋은 수익률을 얻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뒷받침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드리면 지금 포지션에서 취할 자세는 조금씩 반등 기회를 줄 때 익절을 하시면서 2023년 침체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가 2022년 4월에 역전된 상황에서 그 다음 1년 뒤 2023년 역대 장단기 금리 차이를 보면 역전이 된 그 다음 1년 후에 경기 침체가 주가 폭락이 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지금 주가가 여기 있을 수 있다. 더 밑에 가격이 올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고 수익성을 좀 준비해 보자 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흥미롭게 보셨더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력 자유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